대한민국 산을 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품고 있는 새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한라산, 그리고 지리산, 설악산입니다. 이른바 국내 3대 최고봉이라 불리는 이 산들은 등산객들에게는 일종의 훈장과도 같은 곳이죠.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어디가 제일 힘든데? 대한민국 3대 최고봉. 갈 때마다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진짜 끝판왕은 어디일까요? 주관적인 느낌은 배제하고 오직 숫자와 기록으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 6개월 사이 직접 올라서 얻어낸 설악산, 한라산, 지리산의 등정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유사한 기상 조건 아래 휴식을 최소한 단독 산행이라는 엄격한 통제 변수를 설정했죠. 휴식 시간은 세 산 모두 정상에서의 휴식을 포함해 약 10분 내외였습니다. 가장 객관적인 기준 위에서 펼쳐지는 국내 3대 최고봉 난이도 측정.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각 산의 개요 및 코스를 분석해봅니다. 비교의 공정성을 위해 각 산에서 정상을 향하는 최단 코스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한라산은 성판악에서 관음사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특징이라고 하면 남한 최고봉을 등정하는 길이죠. 완만한 성판악으로 올라가 백록담을 보고 급경사의 관음사로 내려오는 코스는 한라산의 모든 면모를 보여줍니다. 성격을 말하자면 지구력의 시험장이라고 할 만합니다. 고도 변화는 완만하지만 전체적인 호흡이 매우 깁니다. 지리산은 중산리에서 법계사를 거쳐 천왕봉 왕복 코스입니다. 특징으로 말하자면 민족의 영산 지리산의 최단거리 코스죠. 그러나 천왕봉은 법계사 인근 환경교육원까지 버스로 접근할 수 있기는 합니다. 중산리라는 지옥의 입구라고 불릴 만큼 잡이 없는 오르막이 특징이죠. 이 코스의 성격을 정의하자면 심폐력과 인내의 구간이 어울릴 것 같네요. 쉼 없는 돌계단과 고도차를 단시간에 극복해야 합니다. 다음은 설악산 오색 대청봉 왕복 코스입니다. 특징은 오색에서 대청봉까지 오색 찬란하게 힘들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설악의 심장인 1708m로 직진하는 가장 가파른 길이죠. 성격을 굳이 정의하자면 근력과 관절의 사투라는 말이 적절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평지가 거의 없는 수직에 가까운 경사도를 자랑합니다. 이제 이 세 개의 고봉에 대하여 가장 객관적인 물리적 난이도를 측정 비교해봅니다. 측정은 순토 시계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총 거리와 소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세 개의 산을 비교해봅니다. 산 높이에 비례하듯 거리도 길고 소요 시간 역시 비례합니다. 가장 직관적인 지표지만 이것만 봐서는 반쪽짜리 정보입니다. 평지 10km와 급경사 5km는 차원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누적 상승 고도가 핵심입니다. 산 정상의 해발 고도보다 내가 실제로 얼마나 치고 올라갔느냐가 중요합니다. 중간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낙타 등 구간이 많을수록 체감 난이도는 수직 상승합니다. 세봉우리의 상승 고도는 아이러니하게도 해발 높이와는 정반대 순서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평균 경사도입니다. 총 거리에 대비해 상승 고도가 얼마나 가파른지 계산해보면 이 산이 편안한 산책로인지 아니면 무릎을 삭제하는 깔딱고개인지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 자료 역시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순으로 나타나네요. 여기에 바위가 많은지 흙길인지 같은 노면 상태까지 데이터화한다면 완벽한 난이도 측정이 가능했죠. 노면 상태는 주관적인 요소가 다소 가미된 부분이라 평가 항목에는 포함하지 않고 참고용으로만 작성했습니다. 여기에 평균 심박수까지 살펴보면 한라산이 유독 높게 나타나네요. 데이터 분석 결과를 표로 나타냈습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방사형 차트로 표현해보는 것이 가장 알기 쉽습니다. 지구력 측면에서는 한라산이 압도적입니다. 18km가 넘는 거리는 체력 분배가 필수적입니다. 폭발력 측면에서는 설악산 오색 코스가 가장 가파릅니다. 짧은 거리에서 누적 상승고도 1400m를 치고 올라가야 하기에 무릎과 종아리에 가해지는 부하가 가장 큽니다. 종합강도 측면에서는 지리산 중산리 코스는
높은 누적 상승 고도와 거친 돌길이 결합되어 심리적인 압박감이 가장 큽니다. 마지막으로 몸소 느낀 체감 난이도와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참고일 뿐, 산행 당일의 컨디션과 날씨, 그리고 우리가 산에서 마주하는 감정이 난이도를 결정하곤 하죠. 한라산은 지루함과의 싸움입니다. 초반 성판하게 완만한 숲길은 평온하지만 하산시 관음사의 끝없는 계단은 대체 언제 끝날까 하는 존재론적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지리산은 경외심과 고통의 공존입니다. 천왕봉 직전의 개선문을 지날 때 느끼는 압도적인 기운은 신체적 고통을 잠시 잊게 하지만 하산길 무릎이 느끼는 비명은 현실적이죠. 설악산은 중력과의 정면 승부입니다. 오색 코스는 풍경을 즐길 여유조차 주지 않습니다. 오직 발밑과 거친 숨소리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가장 원초적인 도전입니다. 제가 감히 내린 최종 난이도 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급자 기준으로는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순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초급자의 경우 근력이 충분하지 않아 급경사에 적응하기 쉽지 않고 보행 자세 역시 아직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긴 거리 자체보다 가파른 경사에서 더 큰 체력 소모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설악산의 난도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중급자 이상이라면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순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경사와 기술적인 구간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이후에는 결국 긴 거리와 누적 시간, 지속적인 체력 관리가 핵심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산행 데이터는 결국 시간이 말해줍니다. 오래 걷는 산일수록 후반부 체력 저하와 집중력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또한 초급자에게 설악산은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한 산입니다. 중간에 충분히 쉬어갈 수 있는 대피소가 없어 예상보다 체력이 빨리 떨어질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이 좋지 않다면 휴식과 회복 타이밍을 잡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산의 난이도를 단순 비교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진 산들이고 힘든 만큼 큰 성취감을 주는 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이도 비교에서 더 빠질 수 없는 가장 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산행 당일의 컨디션입니다. 같은 코스라도 수면 상태, 날씨, 체력 회복 정도, 식사 상태에 따라 체감 난이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높은 산일수록 평소 준비와 당일 컨디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용 의견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며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하시길 바랍니다.